첫 번째는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가 수능에서 최근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추세에 있느냐. 수능의 한 10여 년쯤 전에는요.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가 몹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행렬 단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하나가 무조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 단원에서도 무조건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뭐 적분 문제, 무슨 문제 해가지고 많게는 4-5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4년 동안 수능은 항상 한 문제였습니다. 항상 한 문제. 그러면 이제 뭐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간중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안 나온 적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두 번씩 있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100%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가 될 거라 생각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문항 번호가 보통 19번에서 21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주 옛날에 한 10여 년쯤 전에는 10년쯤 전에는 거의 대부분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요. 21번 문제. 뭐 10년이라고 하지 말자. 한 2012 수능, 13 수능.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있고 나서 선택 과목이 없었을 때 2012 수능부터는 21번 나왔었어요. 21번. 계속 21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수능 평가 과목이 바뀌면서 뭐 19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17, 8번에 나오는 적도 있는데 최근 한 4년 동안은 20번, 21번이 평가원 모의고사 포함해서 19번부터 21번 사이고요. 작년 수능 21번, 재작년 수능이나 뭐 그 전년 수능은 대부분 20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 그렇고 그 말은 보통 준 킬러급의 문제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함정 6이잖아요. 함정 6이 함정 3보다 보통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함정 3에 해당하는 빈칸의 가나다 문제보다 오답률이 보통은 더 높았었어요. 알겠죠? 준킬러 문제에서 최고 난도 킬러 문제까지. 작년 수능은 20로 나왔었는데 오답률이 되게 정답률이 되게 높았었어요. 왜냐면 객관식 21번이면은 진짜 어려워야 되거든. 진짜 어려워야 되는데 정답률 집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맞췄더라고. 물론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조금 이따가 하게 되는 몇 가지 출제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거를 찍으면 원래 확률이 5분의 1이잖아. 사실은 5분의 1이 아니야.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여러분 맘만 먹으면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문제에 임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5분의 1이 아니야. 2분의 1, 3분의 1까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1번이나 20번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맞추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히스토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단원이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그 중에서도 미분의 활용이 훨씬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뭐 2017 수능 같은 경우는 적분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 통합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미적분에서 보통 출제가 되고 올해 수능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걸 잘 몰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적분에 출제가 되었었고 미적분 말고 이제 나왔던 단원이 뭐 예전 교육과정의 기하와 벡터, 그 다음에 뭐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단원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는 높았었는데 뭐 굳이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 풀이 방법 어떻게 풀 것이냐. 쌤이 딱 이 말만 해줄게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논리. 그게 뭐냐? 바로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는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가 아닙니다. 과탐 문제 중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과탐 문제 중에. 근데 수능 문제, 수학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수능 문제는 100%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단, 이 상호작용이 단방향 작용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억을 풀었어. 기억이 맞고 틀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그 기억의 결과를 니은을 푸는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직접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이 둘이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디귿을 풀 때
니은에서 풀었던 결과나 또는 기억에서 풀었던 결과가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 보기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요, 뭐 단편적인 연산, 그 다음에 뭐 일반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세 문제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려면 뭐 굳이 기억니은 디귿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문제에 임하는 사람과 모르고 문제를 임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나머지 강의들은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수능 특강에서 배워. 수능 완성에서 배워. 쌤 기출문제 풀 때 배워. 뭐 개념 강의에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따로 할애되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짧게 언급만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소중한 시간이야. 진짜 소중해. 선생님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출제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수능 출제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능 출제 지침이 뭐냐면 여러분이 학기 진행을 하면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런 학습 자료를 제시를 해. 수학 공부 이렇게 하세요. 수능 출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수능 출제 어떤 방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보도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를 할 때 수능 출제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해서 출제를 하세요라고 하는 그 수능 출제 지침 뭐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게 이제 외부로 공표는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알려줄게. 이거는 뭐 비밀 이런 것도 아니야. 상식적인 내용이야. 첫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십시오. 뭐 당연한 거지. 그잖아. 그 다음에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출제를 하세요. 누구나 다 100점 받으면 안 됩니다. 뭐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복잡한 연산이나 지나치게 괴상한 문제들,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는 출제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단원별로 다 있어. 이런 거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라는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출제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예전에 보도자료 나온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가 퀴즈가 아니에요.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사고를 하면 풀 수가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못 푼다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잖아요. 그잖아요. 그 글이나 문장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지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은이나 디귿의 결과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기억을 푸는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이야기.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현재 이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테크니컬한 이야기. 테크니컬한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억 참거짓, 니은 참거짓, 디귿 참거짓. 실제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니?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죠, 8가지. 경우의 수가 2의 3제곱 하면은 8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OX, 니은 OX, 디귿 OX. 하지만 이 8가지가 이 1번부터 5번 사이에 보기에는 나오지 않죠. 왜? 모두 틀렸음이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7가지만 가능합니다. 왜? 답 없음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런데 4번과 5번을 같이 조합하면은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분석한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분석한 거고, 실제로 선생님 말이 한 90% 이상은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답 없음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 기억은 맞았어. 니은은 틀렸어. 디귿은 잘 모르겠어. 왜? 디귿이 보통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논리의 흐름상이래. 기억이 제일 쉬운 북이 니은 디귿이 보통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찍어.
찍어. 모르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치겠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 제외하고 너무 어려워. 찍으면 이거를 찍었을 때 다음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쌤이 확률이 5분의 1이 아니라는 게 이런 거야. 기억 니은을 풀 수 있으면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근데 실제로는 2분의 1도 아닙니다. 왜 2분의 1도 아니냐면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께서 이런 보기를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뭐 기억 디귿, 뭐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 그랬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풀고 니은은 틀렸어, 디귿은 잘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 막 이걸 표시를 하잖아. 아 기억은 있고 아 기억 없네, 틀렸어. 니은은 틀렸어. 아 이거 아니고 니은 틀렸고 틀렸어. 아 자 이게 아니군요. 니은 틀렸고 이거 1번. 니은 이것도 아니고. 따라서 디귿은 잘 모르겠는데 보면 항상 머피의 법칙처럼 1번과 3번이 기억과 기억 디귿이 다 남아 있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하나를 못 풀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기억과 니은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나 과탐에서 많을 겁니다. 근데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문항별로 학생들이 쉽고 어렵고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객관식 보기 안에 이게 반드시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봐. 내가 기억을 풀었고 니은을 틀렸어요. 근데 디귿을 모르겠어. 객관식 보기를 봤더니 얘는 없고 그냥 기억만 꼴랑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싸 이러면서 1번 동그라미 치고 OMR 카드에 마킹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해보면 보통 틀려. 그게 방금 했던 쌤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누가 봐도 디귿이 여러분이 안 풀렸단 말은 디귿 보기가 제일 어렵다는 뜻인 거야. 근데 평가원에서 문제에서 이 보기를 만들 때 문제 하나를, 그중에 가장 어려운, 가장 핵심이 되는 보기를 안 풀고 답을 낼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기억이나 니은 중에 하나를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선생님 하잖아. 기술적인 부분이야. 기술적인 부분이야. 테크니컬한 부분이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학의 곁까지. 근데 시험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3이기 때문에 고1, 2 강의할 때 이런 말 전혀 안 해요. 고3 강의에서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력평가나 사설 모의고사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 학력평가나 사설 모의고사는 수능처럼 이 보기까지 정교하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확인하지 않아. 인력의 부족상. 근데 수능에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상황. 자, 또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1이야, 1. 이게 이제 금단의 비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2. 또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디귿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했던 이 기술적인 부분 2는요. 학생들이 혹시나 지금부터 쌤이 하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실전에서 잘못된 판단할까 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쌤이 확률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절대로 지금부터 하는 말이 100% 맞다, 진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통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잖아? 또는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맞잖아? 그럼 디귿의 보기는 이때까지 수능 문제를 쌤이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2011년도부터 수능 통계를 내보면은 이때 요 디귿번 보기는 맞을까 틀릴까라고 하면은 이 맞을 가능성이 틀릴 가능성의 3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쌤은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면은 디귿을 풀지 말고 정답 기억 디귿으로 찍어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0% 이상은 틀릴 수가 있어요. 70%는 맞겠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쌤이 아까 말했던 요 7가지를 보기로 써볼게. 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원래는 공집합이 있습니다만 얘가 답없음이 없기 때문에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번부터 5번 사이 보기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1번부터 5번 사이 보기에 기역이 맞다가 맞냐 틀리다가 맞냐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답없음까지 있으면 모두 다 공평하지만 답없음이 없기 때문에 기역이 들어가 있는 보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는 보기는 3개예요. 니은도 마찬가지야. 니은이 들어간 보기가 하나, 둘, 셋, 4개고 니은이 없는 게 3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맞을 가능성이 틀릴 가능성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찍었다고 했을 때 이 보기상.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동그라미 4번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수능 문제에서 디귿이라는 것이 정답이 된 경우가 나오기가 힘든 이유랑 똑같습니다. 봐봐요. 이게 만약에 기역을 풀었는데 틀려버렸어. 니은을 풀었는데 틀려버렸어. 그럼 디귿은 어떨까? 당연히 맞겠지. 기역 틀리고 니은 틀리면 볼 것도 없이 디귿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역 틀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이 맞는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왜? 디귿을 안 풀어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7개의 보기 중에서 얘도 나올 가능성이 선생님 기억에는 최근 수능에는 없었어요. 10년, 20년 전에는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 수능에는 이게 없었고 그 이유가 바로 그때. 또 하나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뒤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결과가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려버렸어. 그러면은 그 뒤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기억을 풀어서 어떤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니은이나 디귿을 기술하는 과정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맞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비수학적인 이야기를 요거 한번 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가볍게 보시고 따라서 역대 수능 기역, 니은, 디귿 문제의 정답률을 집계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정답률이 높았던 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작년 수능 21번도 답이 5번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올해 수능 알 수가 없어. 이거를 감히 찍으면 안 돼. 안 되지만 방금 말했던 몇 가지 중요한 논리를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은 원래는 그냥 순수하게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다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주관식 28,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 문제를 다 알아서 숫자까지 맞춰야 답이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게 문제의 힌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좀 더 편리하다는 점 명심하시고